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와인을 3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와인 추천이 아닙니다. 제가 왜 소개라는 단어를 썼냐면 제가 추천을 해드렸다고 해서 드시는데 맛이 없어 라고 실망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이거 맛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한테는 되게 맛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와인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떤 맛이 나고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알려드릴 테니 취향이 비슷한 것 같으면 이제 사 드셔보시고 이거는 맛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은 다른 더 좋은 와인을 구매하셔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3가지 와인은 제가 레드포도 품종 설명을 할 때 사용했던 와인들인데요. 각각의 와인들이 가지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와인들은 접근성이 되게 좋은 와인들이에요. 제가 대형 마트에서 구매를 했어요. 원래 와인은 물론 고가의 와인을 사서 셀러에 넣어두고 그런 것도 좋지만 편하게 마시는 와인들은 이렇게 편하게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와인들은 제가 대형 마트에서 구매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손쉽게 주위 대형 마트가 있으면 사실 수 있는 와인들이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을 하자면 프랑스의 부르고뉴 피노누아인데요. 부르고뉴는 프랑스 지역의 이름이고 피노누아는 레드포도 품종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루이자도는 이 와인의 생산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슬로보브 나파,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나파밸리의 카베르네 소비뇽이라는 레드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시라즈인데요. 펜풀즈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이제 호주의 쿠눈가힐이라는 지역에서 시라즈라는 레드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입니다. 그럼 각각의 와인을 소개해드리고 또 테이스팅 한번 해볼게요. 이 와인은 루이자도의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의 피노누아입니다. 이 루이자도는 네고시앙이라고 하는데요. 부르고뉴는 한 밭의 주인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네고시앙과 도멘 또는 끌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이 도멘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밭을 소유하고 있고 직접 포도를 재배해서 양조하고 또 그것으로 이제 와인을 판매까지 하는 것을 말하고요. 루이자도 같은 네고시앙들은 포도 생산자나 아니면 협동조합으로부터 포도를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포도주를 구매를 해서 블렌딩을 하고 그리고 병입을 해서 숙성을 해서 판매 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루이자도는 역사가 되게 오래됐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신의 밭을 소유하고 있기도 해요. 루이자도 밭에서 난 포도로 만든 이제 와인 같은 경우는 이 레이블 밑에 도멘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 와인은 지금 도멘이 적혀져 있지 않죠? 근데 요즘엔 루이자도처럼 네고시앙이면서도 자신의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도멘과 네고시앙의 경계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테이스팅 해볼게요. 굉장히 버섯향이 강하고요. 또 오크향, 흙향이 되게 많이 나요. 그리고 레드과실류, 굉장히 상큼한 향이 납니다. 타닌이 굉장히 강해서 입안이 타닌으로 다 코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도도 높아서 굉장히 침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레드과실류 상당히 많이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버섯향을 많이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 양송이 있잖아요. 버섯향이 난다 생각하고 한번 향을 맡아보시면 진짜 버섯향이 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 버섯은 살짝 느끼한 향도 나는 것 같아요. 타닌이 높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향들이 발현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제 입에는 비린 맛이 살짝 돌기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피노누아는 그렇게 조화로운 피노누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피노누아의 특성을 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산뜻하고 가볍게 드시기에는 좋은 와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슬롭 오브 나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와인 생산자를 찾아봤는데 정말 정보가 없더라고요. 여기 레이블 보시면 이 레이블이란 무엇인가, 와인병에 붙여져 있는 이 종이
있잖아요. 이걸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레이블을 보시면 카베르네 소비뇽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 와인은 카베르네 소비뇽 100% 와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카베르네 소비뇽이라고 적을 수 있냐? 각 나라마다 그 블렌딩 비율이 조금 달라요. 미국은 제가 알기로 75% 이상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카베르네 소비뇽이 이 와인에는 75% 이상 블렌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베르네 소비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에서도 느끼기에는 카베르네 소비뇽 품질 특성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어서 미국 나파밸리의 카베르네 소비뇽을 드셔보시고 싶으면은 이 와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미국 와인들은 조금 뭔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국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좀 더 파워풀하고 거친 느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커피 향이 제일 많이 느껴져요. 커피 향, 그다음 초콜릿, 그리고 피라진 향이라고 하죠. 이 피라진 향은 식물성 향 같은 건데 파프리카나 아니면 뭐 아스파라거스 이런 것에서 느낄 수 있는 식물성 향입니다. 그런 것도 느껴지고요. 커피 캔디에서 나는 그 커피 향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많이 느껴지고요. 이 와인은 살짝 당도가 있습니다. 입에서 당도가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숯불향 나는 스테이크나 그런 고기류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와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미국 와인은 좀 파워풀하고 좀 거친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고 마시면은 의외로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와인이에요. 타닌도 부드러운 것 같고 풀바디이지만 나는 풀바디야, 강렬해 이런 것이 많이는 느껴지지 않는 와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와인은 호주의 펜폴즈 시라즈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시라라고 부르는데 호주에서는 쉬라즈라고 부르죠. 같은 포도 품종이에요. 시라와 쉬라즈는. 이 펜폴즈라는 회사는 1844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 최초의 설립자가 의사였어요. 의사가 이제 만든 와인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서는 여자들 화장품 보면은 이제 약사가 만든 화장품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펜폴즈에서 만든 와인이 좀 약간 이 약 같은 느낌으로 좀 많이 통용이 되었다고 해요. 펜폴즈의 가장 유명한 와인이죠. 그랜지라는 와인이 있는데 그 와인은 거의 호주의 국보급 와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훌륭한 와인입니다. 그럼 한번 테이스팅 해볼게요. 이 쉬라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향은 후추 향이 납니다. 여기서도 후추 향이 나는데요. 굉장히 산뜻한 허브 향, 그 중에서도 후추 향, 그래서 와인이 싱그러운 느낌이 들어요. 박하향과 후추 향이 섞여서 그런 파스의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산뜻하고 자두향 나는 것 같고 이 굉장히 과실류 향이 많이 나네요. 신선함. 제가 느끼기에는 이 펜폴즈 시라즈는 굉장히 쓴맛이 많이 납니다. 일단 그 의사가 만들어서 그런가? 농담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거라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마셨는데 솔직히 좀 그 기대에는 못 미치는 와인인 것 같아요. 쓴맛이 많이 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향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와인도 잔당이 살짝은 느껴지는데 그 쓴맛이 많이 느껴져서 그 잔당이 좀 묻히는 것 같아요. 물론 카베르네 소비뇽이 가지고 있는 잔당이 훨씬 많고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3가지 레드 와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피노누아, 카베르네 소비뇽, 시라즈 각각의 포도 품종이 가지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포도 품종을 느껴보시려면은 다 구매를 하셔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고기와 드시기에는 뭐 스테이크라든지 붉은 육류와 드시기에는 저는 이 카베르네 소비뇽이 좀 맛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볍게 와인 한 잔 즐기시려면은 이 요즘 아직까지는 더위가 가지 않았으니까 좀 차게 실링을 해서
너무 차게는 말고요. 이 피노누아 가볍게 한 잔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